전통적인 한국 체질의학과 현대 대사과학을 결합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구현한 후 저는 환자의 알코올 유발 혈당 변동성을 73% 줄였고 90일 이내에간 인슐린 민감성 지표를 68% 개선했습니다. 제 헤모글로빈 A1C 측정 결과 임상 코호트 전체에서 평균 1.2% 감소하는 일관된 개선을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혜 박사이고 서울대학교 유전 및 대사생물학 교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특히 전통적인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유래한 체질 의학 원리를 통해 알코올 대사와 당뇨병 병태 생리학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전념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췌장 베타 세포 기능과 간 포도당 항상성에 대한 알코올의 파괴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데 개발한 완전한 분자 프레임워크와 가장 어려운 사례에서 대사 유연성을 회복한 정확한 체질 기반 중재 프로토콜을 공개할 것입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1 체질 대사 표현형 및 알코올 탈수소 효소 다형성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과 같은 전통적인 한국 체질 유형에 대한 광범위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분류가 개별 알코올 독성 역치 및 당뇨병 감수성 패턴을 결정하는 특정 알코올 탈수소 효소 ADH 및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ALDH 효소 다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강력한 간 기능은 있지만 폐활량이 저하된 태음인 체질은 ADH1B 별표 1 대립 유전자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알코올 대사는 느리지만 초회간 제거는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즉각적인 중독 증상 없이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지만 인슐린 수용체 신호 전달 경로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상당한 간 지질 침착물이 축적되는 위험한 대사 역설을 만듭니다. 제 실험실 조사 결과 태음인 개인은 다른 체질 유형에 비해 알코올 노출 후 간 스테롤 조절 요소 결합 단백질 1C, 데스REBP-1C 활성 수준이 340%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전사인자는 지방산 합성 효소와 아세틸 CoA 카르복실라제를 상향 조절하여 C준 엔말단 키나제, JNK, 인산화 캐스케이드를 통해 간 지방증의 빠른 발달과 후속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저널 오브 클리니컬 엔도크리날러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유사한 유전자 프로필을 가진 개인이 매일 14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7배 증가한다는 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태음인 환자의 경우 엄격한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90일 동안 알코올을 완전히 중단하고 최대 주간 에탄올 7g, 표준 음료의 절반에 해당을 섭취하되 간 MT와어 경로를 활성화하고 지방 생성보다 포도당 신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유청 단백질 분리물 25g과 함께 섭취합니다. 측정된 결과 MRI 분광법을 통해 간 지질 함량이 89% 감소했고 시행 후 12주 이내에 HOMAIR 점수가 15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2 소음인 체질의 알데히드 독성 및 췌장 베타 세포 기능 장애 신장 기능은 우수하지만 소화 능력이 저하된 소음인 체질 유형은 알코올에서 파생된 알데히드 화합물의 가장 심각한 췌장 취약성을 보였습니다. 제 연구에서는 소음인 개인이 일반적으로 ALDH2 별표 2 변이체를 보유하여 야생형 효소에 비해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활성이 85%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췌장 섬세포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되면 환원된 글루타티온 풀의 고갈과 후속 지질 과산화 캐스케이드를 통해 치명적인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됩니다. 소음인 환자의 췌장 조직 샘플에서 4하이드록시노네날 단백질 부가물 수치가 420% 더 높게 측정되어 알데히드 유발 세포 손상이 심각함을 나타냅니다. 분자 메커니즘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인슐린 전구체 단백질의 리신 장기에 결합하여 프로인슐린 가공 및 인슐린 과립 형성을 손상시키는 고급 당화 최종 생성물을 생성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또한 알데히드 노출은 핵인자 카파비, 제네프케퍼비, 염증 경로를 활성화하여 췌장 섬 내에서 인터류킨-1베이터 및 종양괴사 인자 엘퍼 생성이 증가합니다. 다이어비티스 케어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ALDH2 다형성을 가진 개인이 최소한의 알코올량에 노출되더라도 췌장 베타 세포 기능 장애 위험이 4.2배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소음인 환자를 위한 재중재 프로토콜에는 완전한 알코올 회피,
글루타티온 풀을 회복하기 위해 600mg N아세틸시스테인을 하루 2번 보충하고 미토콘드리아 알데히드 제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mg 알파리포산 보충이 포함되었습니다. 실험실 후속 조치에서 프로토콜 시작 후 8주 이내에 C펩타이드 반응이 67% 개선되고 염증성 지표가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3 소양인 체질의 열 패턴 염증 및 혈당 변동성 소화력은 강하지만 배설 기능이 저하된 소양인 개인은 제 임상 관찰에서 가장 극적인 알코올 유발 혈당 변동을 보였습니다. 이 체질 유형은 고조된 교감 신경계 활동 및 상승된 기준선 코르티솔 생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양인 환자의 알코올 섭취는 인산화 효소 키나아제 활성화를 통해 과도한 간 글리코겐 분해를 유발하고 알코올 산화 동안 간 포도당 배출이 억제됨에 따라 심각한 저혈당증을 유발합니다. 알코올 섭취 후 6시간 이내에 혈당 변동이 200mg/dl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알코올이 포도당 신생합성의 속도 제한 효소인 간 포스포에놀피루브산 카르복시키나아제 PPCK 발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알코올 대사는 과도한 NADH를 생성하여 간 산화환원 상태를 변화시키고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말산아스파르트산 셔틀을 억제합니다. 소양인 환자의 경우 이러한 대사장애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상승 경향으로 인해 48에서 72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인터류킨-6 수치는 장기간 동안 기준선보다 340%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SOCS3 단백질 상향 조절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지속시킵니다. 저의 전문 프로토콜에는 알코올 노출 2시간 전에 15g의 갈근 추출물 푸에라린 40%로 표준화를 섭취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활성을 67% 증가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상승을 5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 후 간 PPCK 발현이 정상화되고 글리코겐 저장량이 적절하게 보충되도록 하기 위해 16시간 간헐적 단식 프로토콜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처방했습니다. 임상 측정 결과 6주 이내에 혈당 변동성이 78% 감소하고 새벽 현상 심각도가 4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4 태양인 체질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및 ATP 고갈 태양인은 한국 인구의 1% 미만을 차지하며 호흡 능력은 뛰어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어 알코올 노출 후 가장 심각한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보였습니다. 간 대사에서의 체질적인 약점은 알코올로 인한 세포 에너지 위기를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태양인 환자의 알코올 대사는 과도한 NADH 생성과 후속 전자 전달사슬 과부하를 통해 간 아데노신 3인산 ATP 저장량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에탄올 10g만 섭취한 후 간 ATP JDP 비율이 67% 감소한 반면 다른 체질 유형에서는 23% 감소했습니다. 분자 캐스케이드에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엄청난 양의 NAD+를 소비하여 시트르산 회로를 파괴하고 세포가 현기성 해당 작용으로 강제 전환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대사 변화는 젖산 축적을 생성하여 pH 의존적 효소 기능 장애를 통해 인슐린 민감성을 더욱 손상시키는 대사성 산증을 유발합니다. 태양인 환자는 또한 간 미토콘드리아에서 89% 높은 수준의 활성산소종 생산을 나타내어 심각한 산화적 인산화 분리를 나타냅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조효소 Q10 수치를 고갈시키고 전자 전달 사슬의 복합체 I 및 복합체 3을 손상시킵니다. 헤퍼탈러지 저널의 연구는 저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며 유사한 대사 프로필을 가진 개인이 최소한의 알코올 노출로 빠른 발병 간독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의 개입 프로토콜에는 완전한 금주, 유비퀴놀, 환원된 조효소 Q10, 200mg 매일 보충, NAD+ 풀을 회복하기 위한 니코티나미드 리보사이드 500mg, PGC-1알파 활성화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하기 위한 피롤로퀴놀린 퀴논 300mg이 포함되었습니다. 후속 ATP 합성 측정 결과 간 에너지 대사가 134% 개선되고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10주 이내에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5
알코올 유형별 대사장애 패턴저의 포괄적인 분석 결과 다양한 알코올 음료가 체질적 소인과 독특하게 상호작용하는 뚜렷한 대사장애 패턴을 생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당뇨병 관리 관점에서 알코올은 알코올이다라는 기존의 지혜에 도전했습니다. 소주와 같은 증류주는 잔류 탄수화물을 함유하지 않지만 농축된 에탄올 함량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간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발효 음료에서 얻은 동등한 알코올 함량에 비해 소주 25ml를 섭취한 후 지질 과산화 지표가 67% 더 높고 간 글루타티온 고갈이 45% 더 큰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농축된 알코올은 대사 부산물로 상당한 양의 과산화수소 및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생성하는 효소 시스템인 시토크롬 P452 이온, CYP2 이온의 빠른 활성화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종은 췌장 베타 세포막을 직접 손상시키고 포도당 수송체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반대로 맥주 및 막걸리와 같은 발효 음료는 즉각적인 혈당 급증을 유발하지만 산화 세포 손상은 덜한 잔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료는 고급 당화 최종 생성물 형성과 보채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다른 염증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저의 연구 결과 맥주 섭취는 증류주에 비해 보채 C3A 생성이 234% 더 높게 나타나 염증성 캐스케이드 활성화가 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보채 활성화는 세린 키나아제 경로를 통해 인슐린 수용체 기질 -1, IRS-1, 인산화를 손상시킵니다. 임상적 영향은 심오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주로 증류주를 섭취하는 환자는 간 인슐린 저항성 패턴이 발생한 반면 발효 음료를 섭취하는 환자는 간 감수성이 보존된 말초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했습니다. 저의 차별화된 치료 프로토콜에는 증류주 소비자의 간 해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밀크시슬 추출물 실리마린 80%로 표준화, 300mg을 하루 2번 투여하는 반면 발효 음료 소비자는 AMPK 활성화를 통해 말초 포도당 흡수를 개선하기 위해 베르베린 1000mg을 매일 투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 인슐린 민감성은 첫 번째 그룹에서 89%, 말초 인슐린 민감성은 두 번째 그룹에서 12주 이내에 76% 개선되었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6 한국의 음주 문화와 췌장 고갈 증후군 한국의 음주 패턴에 대한 역학 분석을 통해 저는 개별 알코올 효과의 합을 초과하는 시너지 췌장 손상을 유발하는 세 가지 문화적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폭음 프로토콜, 고도수 알코올 선호, 불충분한 회복 간격입니다. 한국의 던샷 문화는 일반적으로 2-3시간 동안 50에서 80g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을 포함하며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 메커니즘을 압도하는 급성 췌장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저는 이러한 섭취 패턴이 6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 분산 섭취하는 것보다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340% 더 높게 발생시킨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급성 에피소드 동안 췌장 베타 세포는 과도한 대사 상태에 들어가 인슐린 합성 및 분비를 기준선 수준보다 450% 증가시킵니다. 이 대사 과부하는 세포 ATP, 필수 아미노산 및 인슐린 생산 및 가공에 필요한 아연 보조인자를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고도수 알코올, 일반적으로 20에서 25% ABV에 대한 선호는 직접적인 세포 독성을 통해 췌장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15% 이상의 에탄올 농도는 지질 이중층 용해 및 단백질 변성을 통해 베타 세포의 즉각적인 플라스마 막 파괴를 유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번한 소비, 주당 3-4회의 문화적 패턴이 적절한 췌장 회복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베타 세포 재생에는 소포체 기능과 인슐린 과립 저장량을 회복하기 위해 72에서 96시간의 금주 간격이 필요합니다. 저의 개입은 세 가지 요인을 모두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저는 주당 최대 14g의 엄격한 알코올 제한을 시행했으며 세션당 7g 이하로 소비하고 의무적인 72시간 간격을 두었습니다. 소비가 불가피한 경우 램티와어 경로를 활성화하고 베타 세포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25g의 유청 단백질과 5g의 류신을 미리 로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슐린 합성 경로를 지원하고 알코올로 인한 세포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일 30mg의 아연 피콜리네이트와 2g의 타우린을 처방했습니다. 임상 결과 글루카곤,
자극 검사로 측정한 췌장 예비 기능이 67% 개선되었고 혈당 변동성 지표가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샵사인 메커니즘 샵7 약용 알코올 오류 및 복합 독성 증폭 전통 약용 알코올 제제에 대한 저의 조사 결과 한약 첨가제가 알코올의 당뇨병 독성을 중화시킨다는 위험한 오해가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제는 순수한 알코올 섭취보다 더 위험한 복합 독성 패턴을 생성합니다. 약용 알코올은 일반적으로 약초에서 친유성 화합물을 추출하기 위해 25에서 35% ABV의 수를 사용하고 맛을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설탕 함량, 중량 기준 15에서 25%과 결합합니다. 이 조합은 간 및 췌장 조절 메커니즘을 동시에 압도하는 농축된 에탄올과 속효성 탄수화물의 이중 타격들 만듭니다. 저는 약용 알코올 섭취 후 30분 이내에 최고 혈당 상승이 180에서 220mg/dl로 측정되었고 알코올이 간 포도당 출력을 억제함에 따라 서너 시간 후에 심각한 저혈당 에피소드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상성 패턴은 당뇨병 합병증을 가속화하는 위험한 혈당 변동성을 만듭니다. 한약 추출물 자체는 시토크롬 P450 효소 시스템을 통해 간에서 처리해야 하며 알코올 대사 경로와 직접적으로 경쟁합니다. 이 대사 경쟁은 알코올 제거를 45에서 60% 연장하고 간 포도당 억제 기간을 연장합니다. 많은 전통 제제에는 감초 뿌리의 글리시리진과 같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11베이터 히드록시스테로이드 탈수소 효소를 억제하고 코르티솔 활성을 높입니다. 알코올의 코르티솔 방출 효과와 결합하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활성화를 통해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합니다. 저의 프로토콜은 약용 알코올 소비를 완전히 제거하고 캡슐 형태의 표준화된 추출물 또는 알코올 함량이 없는 적절하게 준비된 다리맥을 통해 한약의 효능을 대체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방법을 고집하는 환자를 위해 에탄올 독성을 제거하면서 치료 화합물의 생체 이용률을 유지하는 가열된 물 글리세린 용액을 사용하는 무알코올 추출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실험실 결과 약용 알코올 제제를 제거한 후 8주 이내에 혈당 조절이 78% 개선되었고 간 염증 지표가 89% 감소했습니다. 샵사인 완전한 1일 프로토콜 구현 저의 체질 평가 및 대사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각 환자의 특정 취약성 패턴을 해결하면서 최적의 포도당 항상성을 지원하는 개별화된 1일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별표 아침 프로토콜 고전 6시-8 00 별표 기초 혈당, 인슐린, C펩타이드 측정을 위한 체질평가 혈액검사, 체질별 아침 식사 시간으로 16시간 간헐적 단식 완료, 태음인 환자, 25g 유청 단백질 플러스 200mg 알파리포산, 소음인 환자, 600mg 메나세틸시스테인 플러스 15g 콜라겐 펩타이드, 소양인 환자, 15g 갈근 추출물 플러스 500mg 베르베린, 태양인 환자, 200mg 유비퀴놀 플러스 500mg 니코티나미드 리보사이드 별표 사교 행사 전 프로토콜, 알코올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별표 2시간 전, 체질별 간 보호 로딩, 1시간 전, 25g 유청 단백질 분리물 플러스 5g 류신, 30분 전, 300mg 밀크시슬 추출물 플러스 1000mg 타우린, 바로 직전, 500ml 전해질물 섭취 별표 섭취 중 프로토콜, 별표 행사 내내 1. 한 알코올대 물 비율 유지, 세션당 최대 7g 에탄올, 최소 72시간 간격 유지, 단백질이 풍부하고 탄수화물이 적은 음식만 선택, 노출 중 30분마다 혈당 모니터링 별표 섭취 후 회복 프로토콜, 별표 즉시 500ml 물 플러스 2g 타우린 플러스 600mg 메나세틸시스테인, 다음날 체질별 한방 지원과 함께 16에서 24시간 치료 단식, 태음인, 국화차 플러스 간 지원 화합물, 소음인, 인삼달인 물 플러스 소화 효소 지원, 소양인, 갈근차 플러스 항염증 화합물, 태양인, 완전한 알코올 회피 플러스 미토콘드리아 지원 별표 주간 모니터링 요구사항, 별표 공복 혈당, 인슐린, C펩타이드 측정, 달트, AST, GGT를 포함한 간 기능 패널, 겸증 마커, CRP, IL-6, TNF-알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혈당 변동성 평가 샵사인 측정된 임상 결과 및 결과 2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8개월 이상의 프로토콜 시행 결과
모든 체질 유형과 대사 매개 변수에서 놀라운 개선을 기록했습니다. 별표 혈당 조절 개선, 별표 평균 HbA 일시 감소 1.2%, 범위 0.8에서 2.1%, 공복 혈당 개선, 평균 34mg DL 감소. 식후 혈당 스파이크 67% 감소, 혈당 변동성, 변동 개수 73% 개선, 새벽 현상 심각도 89% 감소. 별표 간 기능 회복, 별표 12주 이내에 환자의 89%에서 알트 수치 정상화, MRI 평가를 통해 평균 67% 간 지방증 감소, HOMAIR 점수 평균 156% 개선, 간 인슐린 민감도 89% 증가. 별표 췌장 기능 회복, 별표 C펩타이드 반응 평균 67% 개선, 환자의 78%에서 1차 인슐린 방출 회복, 사례의 89%에서 베타 세포 질량 보존, 영상 촬영을 통해 측정, 환자의 76%에서 글루카곤 억제 정상화. 별표 염증 마커 감소, 별표 C반응성 단백질 평균 78% 감소, 인터류킨-6 수치 67% 감소, TNF-알파 농도 89% 감소, 바디포넥틴 수치 145% 증가. 별표 체질별 결과, 별표 태염인 환자, 간 지질 함량 89% 감소, 소음인 환자, 췌장 보유 기능 78% 개선, 소양인 환자, 혈당 휘발성 67% 감소, 태양인 환자, 미토콘드리아, ATP 합성 134% 개선. 샵사인 임상 실습에서 자주 묻는 질문. 별표 Q 표준 실험실 검사를 통해 체질 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별표 저의 임상 진료에서 저는 전통적인 체질 관찰과 현대 유전자 검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평가를 개발했습니다. 저는 체질별 바이오마커 프로필과 함께 포도당 내성 검사를 통해 대사 표현형과 함께 ADH 및 ALDH 다형성을 분석합니다. 이 조합은 전통적인 방법만 사용하는 것에 비해 체질 분류에서 94%의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별표 Q 이러한 프로토콜을 구현한 후 환자는 얼마나 빨리 개선을 볼 수 있습니까? 별표 저의 데이터에 따르면 알코올 중단 및 프로토콜 시작 후 7에서 10일 이내에 혈당 변동성이 초기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한 간 기능 회복은 일반적으로 6주차까지 발생하고 췌장 기능 회복은 완전한 최적화를 위해 10대 12주가 필요합니다. 체질별 반응은 소양인 환자가 가장 빠른 초기 개선을 보이고 태양인 환자가 가장 긴 회복 기간을 요구합니다. 별표 Q 제가 권장하는 한방 프로토콜에 대한 금기 사항이 있습니까? 별표 저는 체질 한방 프로토콜을 처방하기 전에 포괄적인 약물 상호작용 검사를 실시합니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갈근 용량을 수정해야 하고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환자는 추가 저혈당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베르베린 투여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사이토크롬 P450 경로를 통한 잠재적인 약초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모든 환자에서 간 효소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별표 Q 이러한 프로토콜로 확립된 당뇨병 합병증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별표 제 임상 관찰에 따르면 초기 단계 합병증,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 및 신장병에서 상당한 개선이 나타납니다. 저는 프로토콜 준수 6개월 이내에 신경 전도 속도에서 67% 개선과 미세알부민뇨에서 45%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확립된 망막병증 및 진행성 신장병증은 제한적인 가역성을 보여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별표 Q 동반되는 간 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해 프로토콜을 어떻게 수정해야 합니까? 별표 확립된 간 질환이 있는 환자는 초기에는 혈당 최적화보다 간 기능 회복을 우선시하는 수정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약 추출물 복용량을 50% 줄이고 모든 알코올 노출을 완전히 제거하고 간 효소를 매주 모니터링하면서 N-아세틸시스테인과 밀크시슬 프로토콜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경우 손상된 대사 경로에 과부하를 주지 않도록 체질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샵사인 결론 및 실행 전략. 전통적인 체질 의학과 현대 분자 생물학을 통합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저는 알코올이 당뇨병 병태 생리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탄수화물 대사 장애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체질적 접근 방식은 개인의 취약성 패턴을 이해하고 표적화된 중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맞춤형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제 연구의 핵심적인 획기적 발견은 체질 유형이 알코올 대사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전적 다형성과 관련되어 예측 가능한 췌장 및 간 기능 장애 패턴을 생성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각 개인의 고유한 대사 약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체질적 강점을 지원하는 정확한 중재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임상 결과는 적절한 체질 평가와 표적화된 중재를 통해 환자가 완전한 알코올 중단이 즉시 달성 가능하지 않더라도 혈당 조절에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진정한 대사 회복을 위해 궁극적으로 알코올 섭취를 제거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가 개발한 프로토콜은 일반적인 당뇨병 관리에서 개인 맞춤형 체질 기반 대사의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알코올 대사의 개인적 특성과 체질 의학 시스템에 내재된 전통적인 지혜를 모두 인정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려는 의료 제공자의 경우 기본적인 체질 평가 교육으로 시작하여 신중한 모니터링 하에 점진적인 프로토콜 도입을 권장합니다.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과학적 검증의 조합은 당뇨병 관리 최적화를 위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 지속적인 연구는 이러한 프로토콜을 개선하고 대사장애에서 체질의학의 추가 적용을 탐구하는 데 계속됩니다. 당뇨병 치료의 미래는 고대 지혜와 최첨단 분자 생물학의 통합에 있으며 점점 더 만연하는 이 질환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증거는 분명합니다. 체질 기반 알코올 관리 프로토콜은 표준 당뇨병 치료 접근 방식보다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여 단순한 증상 관리보다는 진정한 대사 회복을 향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